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소시빌랑입니다. 원제 소시빌랑이고요. Swordsman and Enchantress 1978년 초원 감독 작품으로 각본도 직접 썼습니다. 정용, 유영, 정리, 문설아, 이려려, 해영홍, 서소광 등이 출연하며 무술 감독은 단가가 맡았습니다. 화지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풍사랑을 훔쳐보는 사내들, 우수신검 화평이 나타나 모두를 처치합니다. 풍사랑은 화평에게 비대부를 찾아달라고 청합니다. 강호에는 3괴가 있죠. 대도지만 강도를 전문적으로 죽이고, 의원인 당신은 종종 악심을 품은 자를 죽이죠. 나는 여자인데 결혼 횟수가 남자보다도 많고요. 풍사랑이 말합니다. 무림 성인인 선호자가 9가지 정철을 재련해서 만든 한륵도, 이 칼을 가지면 무림을 통치할 수 있다는 말이 전합니다. 선호자는 소시빌랑과 더불어 무림 최고수로 꼽히는 금수산장의 연성벽에게 한록도 호송을 맡겼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3사람의 혈도를 짚고 사라지며 한록도는 내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한록도를 운송 중인 냉가사걸, 한 무리의 사내들이 그들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냉가사걸의 높은 무공에 실패하고 도망칩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나타나 대나무 잎을 던져 습격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내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살 가치도 없어. 이어 냉가사걸에서 한륵도를 탈취한 소년은 소시빌랑이 한륵도를 가져갔다고 전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금수산장에 이화궁의 12사신을 비롯한 하객들이 도착합니다. 한륵도를 얻게 된 연성벽을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서역상시와 강시 이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동날한 구운백골조로 공격하지만 연성벽의 검수를 당하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이어 냉천사걸이 도착하고 선호자가 보낸 한륵도를 소시빌랑에게 빼앗겼다고 전합니다. 본래 부인 신벽군과 함께 외가에 갈 계획이었던 연성벽은 한륵도를 찾으러 나서고 신벽군과 보표들은 함께 친정으로 향합니다. 길을 가던 신벽군이 객점에 들러 식사를 하는데 삶은 계란을 안주 삼아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는 이상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소시빌랑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나타나 신벽군의 보표들을 모두 처치하고 소시빌랑이 부인을 납치했다고 연성벽에게 전해라 라며 신벽군을 납치해 갑니다. 하지만 소시빌랑이 깨어나 그를 막습니다. 소년은 도망가고 소시빌랑이 신벽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보니 식구 모두가 죽어 있습니다. 그때 보표들에게 부인이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연성벽이 나타나 소시빌랑과 싸우다가 도망칩니다. 연성벽은 신벽군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것은 객점에서 보표들을 모두 죽인 소년이었습니다. 소공자라 불리는 그 소년은 신벽군이 마음에 들어서 한 일이니 나는 그녀와 즉시 신방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소시빌랑이 내가 그녀를 간살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려는 것이지 라며 소공자의 수하들과 싸움을 벌이고 연성벽은 소공자의 표창에 맞습니다. 역시 소공자의 표창에 부상을 입은 소시빌랑도 신벽군과 함께 강으로 뛰어듭니다. 소시빌랑의 거처로 간 2사람, 소시빌랑은 신벽군의 부상을 치료해 줍니다. 다음날 아침 소시빌랑이 잠에서 깨어나니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신벽군이 만든 것입니다. 그날 소시빌랑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벽군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신벽군 또한 그의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두 사람은 헤어져야만 합니다. 신벽군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동행한 소시빌랑. 객잔에서 물어보니 금수산장은 사흘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린 3번의 낮과 밤 그리고 하나의 이별을 기다려야 한다 라며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헌데 냉가사건이 나타나고 너를 죽일 사람이 풍림주경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연성벽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한륵도를 빼앗기고 부인을 납치당한 줄 아는가? 한륵도를 잃은 순간부터 우리의 대결은 정해져 있고 더욱이 자네가 내 아내를 데려갔으니 명예를 위해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어. 대결을 하는 두 사람. 어느새 연성벽의 검이 소시빌랑의 목에 닿아 있습니다. 강호에서는 너를 대도라고 하지만 의외로 군자로군. 게다가 이 대결은 공평치 않다. 이곳에 오기 전에 너는 부상을 입었으니까 대결은 다음으로 미루자. 집으로 돌아온 연성벽에게 신벽군은 그는 나를 납치한 게 아니라 구해주었다며 사죄하겠다고 집을 나섭니다. 그 즈음 부상당한 소시빌랑을 풍사랑이 구합니다. 그때 연성벽이 찾아옵니다. 다시 싸움이 벌어지고 소시빌랑이 연성벽의 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소공자가 일행과 함께 들이닥칩니다. 몸을 피하는 두 사람. 깊은 산중에 있는 이상한 집을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그곳은 정말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집도 사람도 모두 축소되어 만들어졌는데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인형은 1월신동, 오행점주, 이화궁 12화신, 그리고 30년 전 무림을 주름잡은 홍도농류 등 모두 강호의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사내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곳은 천공자가 만든 고독산장입니다. 집도 사람도 진짜를 축소한 것이죠. 매월 보름달이 뜨면 이들은 사람이 되어 움직이고 보름이 지나면 다시 인형으로 돌아갑니다. 천공자는 소인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소시빌랑과 신벽군은 이야기를 들으며 소동이 가져온 차를 마시고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인형이 아닌 인간으로 바뀐 12화신들이 춤을 추고 있고 녹도와 홍루가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커지면 큰 것이 작아지고 없던 게 생기면 있던 것이 없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때 수수께끼의 천공자가 나타나 너희들은 모두 인형이고 이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별천지야 라고 하죠. 그리고 수상한 노파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몸의 피 전부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두 사람. 그때 금수산장의 연성벽에게 소공자가 나타나 청첩장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독산장으로 함께 가자고 하죠. 산장에 도착하여 역시 차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연성벽이 깨어나와 보니 소시빌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는데 장사랑과 냉가사걸이 담을 넘어 나타납니다. 당신들이 마법에 걸려 인형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소공자가 나타나자 천공자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딸, 천하의 영웅들을 모아 무림을 제파하고자 이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공자가 숨겼던 정체를 드러냅니다. 놀랍게도 그는 무림 검성으로 일컬어지는 선호자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칼을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연극을 꾸민 것입니다. 소시빌랑과 연성벽이 합세하여 그를 제압하지만 돌연 신벽군이 두 사람의 혀를 짚습니다. 그녀는 천공자의 양녀였던 것입니다. 연성벽과 결혼을 한 것은 계략이었지만 소시빌랑을 사랑하게 된 것은 진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호자가 자신마저 죽이려 들자 피하다가 소공자의 칼에 찔리며 연성벽과 소시빌랑의 혀를 풀어주고 신벽군은 죽습니다. 두 사람은 선호자와 소공자를 쓰러뜨리고 밖에 있던 수하들은 장사랑과 냉가사걸이 제압했습니다. 연성벽은 쓰러진 신벽군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지만 나는 줄곧 당신을 사랑했소. 소시빌랑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성벽이 소시빌라에게 말합니다. 벽군이 자네의 거처인 낭굴을 좋아했는데 그곳에 묻어주지 않겠다 청하지만 나는 떠돌이라서 그녀는 혼자서 외로울 것이라며 등을 돌립니다. 각자 방식과 표현은 다르지만 두 사내는 진심으로 신벽군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무협 액션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서중근 감독, 위홍과 금비가 출연했던 1971년작 소시빌랑과 마찬가지로 고룡의 원작에서 큰 틀을 가져오긴 했지만 세세한 부분은 개작을 했습니다. 미니어처라는 신비한 설정을 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71년작에서는 위홍이 쌍단검을 쓰지만 78년 작품에서 정룡은 창을 쓰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